EJ 예, 잘 쉬셨어요? 예. 피치님 상담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요.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네. 질문을. 예, 마이크를 대고요. 상대방도 나한테 그만큼 안 해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공감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속으로 이제 막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막 소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언니한테 지금은 이제 언니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언니한테 뭘 해주면은 언니가 뭐 이렇게 좋아하겠지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고마워 막 이렇게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해줬는데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은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막 썼던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그게 막 좀 너무 이렇게 좀 허무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점점점 쌓여지니까 더 이제 내가 이제 맨 처음에 10개 해줬던 거,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서 나중에는 뭐 한 반으로 했었지. 지금은 요즘에는 그냥 거의 그냥 무신경하게 언니는 언니, 나는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없애는 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 감정을 그게 머릿속에서 자기 시나리오를 하는 거를 없애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인정이라는 그 키워드를 저도 예전에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모든 게 편해지는 거구나. 나의 못난 점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뭐 그런 정도 인정을 하니까 편해지지만 그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래도 조금은 기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 머릿속에서 막 그렇게 시나리오가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하는 게 정말 나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이렇게 정신 건강상 별로 좋지 않은 건지. 네. 좀 분석을 해보면요. 내가 기대를 하고 있을 때하고 안 하고 있을 때 그걸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나 뭔가 오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때 그대로 오게 되면 어때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큰 감흥이 별로 없어요. 별로 플러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 오면 어때요? 서운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떠냐면 안 오면 뭐 안 하고 있었으니까 별거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니죠. 별로. 근데 뭐가 오면 이건 플러스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기대값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질 확률, 기분을 망치지 않을 확률이 기대를 안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신화를 갖고 있냐면 뭘 하더라도 거기에 좀 욕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욕심이 없으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화가 있죠. 그죠? 마음에 없는데 안 하지. 욕심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욕심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신화고요.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또 그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적게 갖는다 해서 실제 행동에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대치를 어디까지 가질 거냐, 어느 정도 수준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을 거냐, 이거는 그 수준을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만큼 내 기분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이제 거죠. 이런 판단력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전에 갖고 있는 기대치로 기분이 나빠지려고 할 때, 아,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좋은데도 그걸 자꾸 되풀이한다 하는 거는 그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왜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뭔가 화가 나거나 무엇인가 사로잡혀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한테 손해볼 짓을 하게 되죠. 이거를 아주 냉철하게 보면 순간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지금 이렇게 점잖게 했지, 그대로 하자면 미치는 거죠, 사실은. 미쳐버린 거죠. 그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기한테 손해보는 짓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줄 알면, 그러면 이제 막 노력을 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그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 습성에 의해서 뭔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간다. 이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가면서 내 주변에서 협조 안 해주는데 내 혼자 그렇게 해야 돼, 나만 손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하고 미성숙한 사고방식이죠. 이게 유치하고 미성숙한 사고방식이라는 걸 아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꾸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 포인트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 상태, 내가 하고 있는 판단, 생각들이 어떤 건지를 있는 그대로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이게 마음이 어디 이제 끌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고받고 할 때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내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 그 목적인데, 그러면 내가 이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먼저 들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이제 머릿속에서 각본과 시나리오를 써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저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해서 마음에 정답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정답지에서 벗어나면 난 저 사람과 통하지 않는 거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고 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저 사람이 어떤 정답지를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제 그게 관계가 유지되는데, 상대방이 어떤 정답지를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아. 왜? 나도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돌리고 내 마음속에 정답지를 갖고 있으면서 어떠냐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영어에서 리스닝을 하잖아요. 리스닝을 들으면 영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이제 듣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스킵이죠. 넘어가야죠. 그게 무슨 단어인지, 이거 무슨 단어지 하면 그 다음은 하나도 들을 수가 없고 그때부터 대화가 끊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에 그 상황에서 빠져버릴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물어보는 거죠. 들어야지만 물어보는 건데,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대화는 지속이 되지도 않고요, 유지되지도 않고요. 쌍방통행이 아니라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공허한 이런 말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서 정답지를 없애는 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맑히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비우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각을 버리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을 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들마다, 스승들마다 표현하는 거는 다 단어나 이런 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를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신뢰가 쌓여져 나가는 거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이가 와서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말을 배우는 그 시기에 엄마 물 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자기도 그 어휘가 발달이 되고 말을 전달하는 게 생기는데 얘가 이 시점에 목이 갈증이 날 거야. 이 시점에 배가 고플 거야 하면 밥 줘, 배고파라는 말은 개발되지 않을 거고 목말라 물 줘라는 말은 개발되지 않을 건데 그걸 내가 뺏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데 내가 주는 건 그건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주는 거는 그건 순전히 내 기준인 거를 알고 상대방이 만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상대방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의 영역까지 내가 마음에 들어라 말아라 하는 건 그건 나의 폭력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한 폭력적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사연 좀 읽을까요? 네.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좀 몇 가지 글을 써서 주신 게 있는데요. 닉네임 애니짱이라는 분이 이제 주셨어요. 선생님 기분 좋게 들으세요. 칭찬하는 심리상담이라는 제목 때문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 들으면서 점점 빠져들어서 첫 회서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을 부정하지 말고 자기 비하가 얼마나 자신을 죽이는 일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공감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저도 이런 좋은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치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사연이 너무 안 온다고 가끔 방송 들으면 그런 말씀 하시는데 방송 없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끝까지 해주세요. 어떠세요? 우리 여기 공개방송 참가자가 100명이 되는 그날까지 할까요? 그날까지가 아니라 그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이제 올라온 게요. 푸른 솔향님이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읽어요. 남편이나 딸들의 감정도 잘 못 읽어서 서운함을 주곤 해요.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데 이래서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자, 아주 간략하게 쓰셨네요. 네. 거기서 뭐 코멘트를 해야 돼요, 제가? 네. 구한 건데 의견을. 내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을 잘 못 읽는다. 감정을 잘 못 읽는다. 우선 이제 책을 읽을 때 책을 잘 못 읽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보면은 막 난시처럼 막 해서 글씨 조금만 읽어도 피곤해져가지고 그래서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다른 거겠죠? 똑같은 책을 읽어도 그 책을 읽고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감성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걸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연구해 보면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도 욕심이 과하면은 그러면은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이 사람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크면 클수록 모르게 되죠. 그렇죠? 이 사람 말을 내가 한마디라도 좀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해를 더 많이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욕심을 적게 가져야 된다는 역시 원칙이 성립이 되는데 왜 감정을 잘 못 읽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기본에는 아까 이제 오지랖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영역은 상대방한테 맡겨둘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것까지 간섭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온전하게 책임지고 하면 되잖아요. 자율적으로. 그죠? 근데 이걸 누가 해줬으면 하는 의존성이 있는 경우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정반대 방향인 것 같지만 이 둘은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틀린 거죠. 오류예요, 오류. 그러니까 영역상에 혼선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잘 살펴가지고 내 감정을 잘 발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연습이 되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의 감정도 그만큼 보입니다. 내가 내 공부를 한 것만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 것만큼 내 주변의 인연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자기는 그냥 뭐 아주 엉망으로 자기는 살피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참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고 자기가 미꾸라지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또 나는 그래도 뭐 호감도 가지고 뭐 열심히 난 하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면 이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그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영화에 나오죠.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내 일은 내가 하자. 내 일은 내가 하고 상대방의 일은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익숙하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타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잘 읽을 줄 모르는 게 그게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는 알아요? 게 정상이에요. 네. 몰라요. 그런데 잘 읽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커진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질문지를 쓰신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지적을 받거나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혹시 크지 않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한의학에서 그 진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문진, 물어보는 게 있고요. 망진, 바라보는 게 있고요. 또 눌러보는 거, 만져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과 만졌을 때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음성으로 어떤 태도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모든 병에 사인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의학적으로 흐르는 이런 부분, 길을 잡아내는데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이라는 건 더더군다나 더 깊은 곳에 들어있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어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이 사인을 보내요. 입이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삐져 있다거나 사인을 보내면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저 사람 감정을 못 읽고 있구나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문진, 망진, 만져보고 물어보고 바라보고 여러 가지 관심 가져줘야 되죠. 가서 토닥토닥 한번 해줘야 되죠. 손 한번 꼭 잡아주고요. 눈 한번 질끈 감아주고요.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면 잘못 짚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얘가 윗배가 아픈데 내가 아랫배가 아프다고 짚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처럼 너 혹시 뭐 굉장히 뭐 억울했니? 서운했니?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물어보고 짚어봐야지만 그 중에 하나 해서 이렇게 그 감정을 그랬구나라고 이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내가 물어보고 상대방에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그거에 너무 주춤거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네. 모르고 있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질문해 가면 되는데 약간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왜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구나. 상대방 감정 같은 걸 잘 못 알아차리는구나 하는 건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걸 기뻐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알아야 되는데 100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물어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인정 못하거나 모르는 걸 모르거나 모르는 걸 숨기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그 질문의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의 형태도 질문만 공부를 참 잘해도 굉장히 상대방에게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캠프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미션 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제 상점을 이제 그렇게 쌓아주고 이 상점에 대비되는 거를 이제 캠프가 끝나는 날 하나씩 선물을 해서 엄마한테 갖다 드려. 이제 네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선생님이 풀어보지는 못하게 하고 엄마 갖다 드리라고 하니, 그렇다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물어봤자 선생님이 대답 안 해줄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중에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선물 중에. 그래서 이제 저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서 이렇게 선물 가게 가니까 도마가 있어서 도마를 포장을 했거든요. 선생님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그러길래 그랬더니 선생님 뭐예요? 그랬더니 도마. 아, 이거 도마구나. 아이가 질문을 정말 영리하게 한 거죠. 그 질문을 하는 그 목적은 알고 싶었던 거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하면서 지혜를 짜서 하면 20곡에처럼 많은 곡에 지나가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거를 얻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쇄 질문보다는 개방 질문을 하라. 그리고 추궁 질문 같은 건 하지 말고 복합 질문보다는 단일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문장이 막 들어가 있으면은 뭐부터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지혜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대화하는데 좀 더 풍부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상담을 공부하신다니까. 네. 상담자들은 영역이죠. 질문을 알고 싶은 것을 구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씁니다. 네, 상대방을 안내하는 쪽으로 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땠어요? 그 부분이 어땠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담자가 그쪽으로 마음을 쓰고 살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선도적 네. 질문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싶고 무슨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자꾸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꼭 이렇게 기법을 배워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그건 얹혀버리고요.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주 달죠, 그게. 지금 아마 저희 얘기가 굉장히 달게 들릴 거라고 저는 희망을 하는데, 네. 그러시죠? 네. 그 질문. 했었는데요. 그게 약간 질문을 제가 잘못한 느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이제 대학 졸업반인 딸이 있는데, 딸이 어디에 취업 원서를 냈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마음이 되게 이제 속상하잖아요. 따님이 엄마가. 딸이. 네. 저도 속상하지만 네. 딸이 속상하죠. 네.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엄마 나 거기 안 됐어. 너무 속상해. 막 성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정을 못 읽는다기보다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속상해 막 이러는데, 아유, 또 좋은 데가 있을 거야. 괜찮아. 또 다른 데 원서 내보면 되지. 아우, 뭐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성질을 내니까, 왜 엄마한테 성질 내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감하는 게 안 되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공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공감을 엄마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자녀들한테 어떻게 공감을 해줘요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가장 처음 기초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냐면 거울 기법을 쓰란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속상하고 불편하고 한 거는 이제 상대방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표정이 굉장히 침통한 표정이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고 네가 보여주고 있는 그 표정을 나도 그대로 고스란히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기서부터 이제 공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아이가 이런 상황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 선생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대답은 한 방을 원해요. 한 번 확 읽어서 아주 쑥 내려가는 그런 답을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그냥 내가 지금 공감을 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공감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거울 기법도 이제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해봐요. 네. 해보는데 한 번 해주고 나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따라가려면 제가 지쳐서 더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제가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틀어져서 엄마랑 말 안 해. 그건 3일씩 말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따님한테 말리는 것 같아요. 응? 낚이는 것 같은데? 순진한 엄마를 딸이 영악하게, 자기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당해주고 해서 분풀이 하게 해주고, 그러는 것도 부모로서 할 만한 희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냥, 그래, 내가 속아 넘어지고 네 분풀이 대상 돼줄게.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딸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네 속이 풀리면 좋다. 이러면 이제 성숙한 엄마인 거고요. 그런데 안 말리고 싶으면, 그리고 딸한테 어떤 자극을 제대로 주고 싶으면, 뭔가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 원칙은 정석적인 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내놓을 때, 충분히 표현이 되었는가, 더 내놓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충분히 표현을 했다 싶을 때는 거기에 내가 받은 느낌을 그대로 나도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아직 할 얘기가 더 남아있다, 분풀이를 더 해야 된다 싶을 때는 그때는 더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질문을 하든지 그냥 반영을 해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쏟아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도저도 안 되면은 이제 그게 계속 되풀이되고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감입니다. 감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제가 끌어내주지를 못해서 늘 뭔가 미진하니까 며칠씩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감을 못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공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공감하는 엄마로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공감을 해줘야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저희 딸도 저도 이제 내가 너보다 더 훨씬 어른이기도 하고 엄마가 이런 공부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네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아이 말에 많이 귀 기울여주고 이제 관심을 갖고 듣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이 한 3일 정도 앞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다 보니까 감정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해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은 그게 진심이겠지만 어른 눈에 보기에는 핑계 같아 보이는 공부하기 싫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막 이제 복잡하게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정리 안 된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도 토닥토닥하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집중이 안 된단 말이지. 이러면서 공감을 해줘야 될까요? 이거는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기 상황 같은 거라 그럴 때는 강한 직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딸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눈물 닦으라고. 지금 울 때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정신 집중하고 다른 거 떨치고 공부를 해야 될 때고 네가 만약에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너의 안목 없음에 대해서 눈물 흘려라 그랬어요. 그 친구들 때문에 뭐 속상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마음을 속상하게 할 친구면 네가 네 눈으로 고른 친구니까 네 안목 없음에 대해서 슬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눈물 쓱 알았어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이를 닦아세우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강한 공감이죠. 네가 정말 안 울었으면 좋겠고 정말 더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힘들고 한 그런 상황에 반드시 그 마음을 다 이렇게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에게 엄마로서의 감을 믿으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한 이 말과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임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 순간에 공감력이 떨어지는 얘기든 아니면 아이를 닦아세우는 얘기든 엄마로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절대로 내 새끼 잘못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고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낙후님 사연이에요. 어머니의 감정선에 휩쓸리지 않고 싶습니다. 조절이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간극을 줄이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양가적인 생각이 심할 때 마음도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심을 잡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쓰셨고요. 이분은 직접 참여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잠깐 모셔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앞으로. 네.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낙후님. 낙후님? 낙후? 네. 낙후됐다? 아니요, 낙천적으로 쿨하게 살자는. 아, 낙쿨. 낙후. 네. 두음법칙 같이 이렇게 뒤에는 좀.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말은 너무 어려워. 예, 낙후님. 네. 일단 두 분 실제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소리보다 실물이 훨씬 낫죠. 네, 그럼요. 립 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저는 갑자기 긴장되네. 왜 떨리지? 이 자리에서 중심 못 잡으면은 엄마 감정에 휘둘려서 중심 못 잡지. 네, 요즘 좀 또 그러네요. 예,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걸 들어서 얘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저희 어머니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심한 분이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신나하시고 그리고 막 제가 이제 딸이니까 널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서시면은 막 엄청나게 막 욕도 하시고 되게 심하세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언니가 곧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언니가 데려온 남편감이 이제 마음에 좀 안 드시나 봐요. 근데 기분이 한창 좋으실 때는 와, 막 네가 데려온 사위 아주 최고다 이랬다가 안 좋으실 때는 멍청한 걸 데려왔어. 막 이런. 아니면은 뭐 예전에 했었던 뭐 저희의 작은 잘못을 이제 막 엄청나게 크게 불려서 계속 리바인드를 시키시거나 하셔요. 근데 최근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원래 그러세요. 원래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좀 그 전형적인 알코올 가장이세요. 알코올릭이시고 저희가 진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젊으셨을 때는 폭력도 많이 쓰시고 당연히 그 정말 되게 전형적인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저는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나 봐요. 되게 잘 못 느끼고 커오다가 어느 순간 좀 분노가 항상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잘 하진 않았지만 뭔가 제가 항상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실제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는 잘 지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배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하는데 이제 좀 그런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부터 계속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모래놀이라는 심리치료 하는 것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면서도 좀 마음을 많이 케어를 하게 되었고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최근에 와서야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바로 서 있고 내 마음이 좀 평온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저를 투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너무 평화롭고 굉장히 좋아요. 진짜 맑은 느낌이 들고. 근데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딱 레버가 딱 올라가는 순간 저도 막 휩쓸리게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를 해오다가 과부하가 걸릴 때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마디 턱 던지시면은 이제 또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고 어머니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계속 마음이 좋은 상태로 있으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이고.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휩쓸리면 저도 알면서도 이렇게 저도 같이 짜증을 부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같이 짜증을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말려들어서 어머니의 그 네. 부정적인 스타일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머니는 근데 나중에 가면은 혼자 풀리시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끼고 있다가 그걸로 저를 또 보다가 내가 또 아차 했네 했다가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엄마가 나를 다 건드렸어. 네. 그래서 나도 확 나갔어.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싸우죠, 엄청. 그러니까 싸울 때 언성을. 어떻게 싸워요? 언성을 높이면서 싸웁니다. 언성을 막 높이고. 네, 언성을 높이고. 뭐 부수고 막 그래요? 아니요, 이제는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네, 어렸을 때 너무 짜증나고 이러면은 막 벽도 치고 그랬어요. 그럼 문도 좀 부수고? 네, 문을 세게 닫거나 뭐 의자를 던져보거나 그런 적도 있어요. 좀 힘이 세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게요. 힘이 좀 셌더라면 집이 남아나지 않았을지 몰라요. 네. 그러면 나쿠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언니도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엄마한테? 언니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언니가 저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언니도 좀 굉장히 분노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파괴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마음을 좀 놔버리더라고요, 언니는. 근데 약간 무관심으로 간 것 같아요, 언니는. 저는 이제 비교적 엄마 아빠한테 조금 더 애정보다는 그냥 걱정을 좀 더 하기는 하고요. 근데 조금. 네. 언니는 근데 직장도 다니고 이제 결혼도 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 보이기는 해요. 되게 꿋꿋하고. 그러면 이제 언니는 집을 떠나서 네. 이제 자기 가정을 찾을 거고 네. 나쿠님은 이제 집에 혼자 남게 되는 이 상황에서 더 걱정이 되는 이런 건가요? 네, 조금 있죠. 네. 예전에는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언니랑. 그쵸, 조금이라도. 네. 네. 근데 이제는 온전히 그게 나쿠님 몫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 네, 그쵸. 이신 거죠. 그럼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네. 나쿠님을 제일 흔들어 놓는 거는 어떤 얘기들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결혼 문제 그런 것들 언니도 이제 하니까 너도 빨리 이제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미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꽃이나 좋은 걸 그려서 빨리 교수가 되어라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좀 욱하죠. 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내가 욱하죠? 왜냐면은 일단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연애하는 것도 말씀 안 드렸어요.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 일단 어머니 이게 가족들한테는 다 비밀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머니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제가 그것도 좀 약간 혼자 찔리고 그리고 당장에 저도 이제 자신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러니까 말리지 않고 제가 집중을 해서 하면은 단계적으로 욕심내지 않고 해서 가려는 그런 선이 있는데 어머니는 너무 바로바로 이렇게 세게 너무 이렇게 교수 돈 많이 벌어 막 그런 걸 강요하시니까 말리죠. 저도 한 번씩 안 말려질 때는 네네 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흔들릴 때는 너무 저도 학원번에 휩쓸려 가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뭐 모래놀이 네. 이런 치료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개념 알아요? 심리적 이유. 아니요. 심리적 이유요? 이유기가 뭔지는 알죠? 이유식 이런 거 있죠? 아, 그 네. 이유요? 예. 젖대는 거. 네. 그 심리적인 이유. 심리적으로 젖대는 거. 네. 그걸 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게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답은 그거예요. 그걸 해야지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하느냐. 네. 그걸 어떻게 하면 하느냐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엄마를 온전하게 이해하면 돼요. 엄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조금, 예. 처음 어느 옛날보다는. 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세요? 엄마를? 그냥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진짜 저에게 하신다기보다는 어머니 스스로 원하시는 자신의 한이죠. 예, 넋두리고 그런 한이시죠. 약간 들어요, 약간 이제. 엄마의 삶을 보면 네, 알코올릭 남편, 네, 뭐 그 살아오신 삶 그걸 봤을 때 네. 엄마가 지금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는 그래도 그럴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이 이해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엄마가 나한테 뭐 남자 데려오는 거 뭐 교수 되고 뭐 그렇게 막 자신의 한을 막 이렇게 내놓으실 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가 보이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 이유가 됐으면 심리적으로 젖을 뗐으면 독립을 네. 했으면은 이게 온전하게 이 상태가 100% 유지되면서 안 네. 흔들리는 거고요. 네. 근데 아직 내가 덜 뗀 만큼 네. 내가 엄마한테 아직 기대하는 것이 있고 엄마한테 바라는 것이 있는 그만큼 네. 꼭 그만큼의 강도로 거기에 얽히는 거거든요. 아,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해를 빨리 하시네요. 아니요, 너무 와닿아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해보실래요? 내가 엄마한테 뭘 바라고 있는지. 제가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적으로 지금 대학원을 준비를 하는데 미술을 하면서 대학원을 가면은 아무래도 제가 동시에 돈을 벌면서 다니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원조를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거에 많이 기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크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바라는 것이 경제적인 원조예요?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죠? 네. 저를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덧씌우지 않고 봐주셨으면 하는데 안 그러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본인이 힘드시니까 저를 자꾸 덧씌워 아마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머니의 능력이 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거 잘 아시죠? 네. 그럼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주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예. 내가 해야 되는데 왜 웃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좀 더. 네. 왕선생님 심리적 이유기라고 그랬잖아요. 낙후님이 지금. 예. 근데 그게 심리적 이유기가 낙후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호작용이죠. 네, 예.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다던가 권위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감정이 이렇게 이제 더웠다 차가웠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건강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못 놓고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 엄마의 삶에서도 보면 알코올릭 남편하고 있는데 그나마 뜻통하고 말통하고 하는 게 누굴까요? 제가 제일 말씀을.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붙들고 싶겠죠. 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엄마도. 그러면 이제 낙후님이 이제 그나마 엄마보다 내가 좀 그 힘이 좀 세다. 내가 엄마보다 좀 그릇이 크다라고 하면 낙후님 쪽에서 엄마를 독립시켜 드리는 것도 동시에 낙후님도 심리적 이유기에서 벗어나서 낙후님도 독립하게 되는 네.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예리한 통찰 같거든요. 네. 이래요. 부모 자식, 어차피 오늘 가족잔치니까. 네. 부모 자식이 진짜 부모 자식이 있고요. 무늬만 부모 자식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낙후님 처지는 낙후님이 엄마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낙후님도 크고요. 네. 엄마도 독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도 면에서 봤을 때, 네. 성숙도 면에서 봤을 때, 엄마는 그 면에서 어린아이거든요. 네. 젖먹이거든요. 아, 그 젖 빨리 떼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그 젖을 떼어줄 수 있느냐? 낙후님이 엄청 성장해야 돼요. 네. 참 기특한 게 그런 의욕을 갖고 계시고 네. 그런 고민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게 참 기특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게 무모한 것이기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요.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뭐 심리적 이유든 독립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이거 인정 못하면은 계속 끌려다닙니다. 지금 이제 말씀은 엄마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싶지 않고 내 중심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죠? 네. 아주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네. 엄마의 감정을 엄마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엄마가 지금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나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내 매정하게 도움을 뿌리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네 마음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이요? 네,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마음 가지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이제 낙후님은 엄마로부터 심리적으로 젖을 확실히 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그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그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공감이라든가 뭐 직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게 독할 때 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네. 이게 아주 지독할 줄 아는 사람이 네. 정말 그 대단한 아주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도저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좀 충분히 뭐 도끼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요? 그러니까, 예. 아직 찾지 못하셔서 그렇지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분노 네. 있잖아요, 분노. 네. 예, 그런 것들이 독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강단 있어 보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독하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 아직 못 자란 엄마를 더 키워서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지독한 거죠, 사실은. 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가장 순리에 맞고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쿠님은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심각하죠. 그래서 나쿠님이 사랑을 해야 돼.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독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예. 그런가요? 있어요. 기쁘네요.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볼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좀 희망이 조금, 솔직히 이전까지는 약간 좀 다운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가지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린 게, 네. 딸한테 지금 엄마 노릇하라 그러고, 그죠? 네. 그리고 독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는 정석적인 얘기하고 좀 반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쿠님이 듣기에 시원할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착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얹혀버리면 네. 아주 지독해집니다. 이게 진짜 그야말로 독이에요, 이거는. 네.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앞서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살아야 되고 엄마도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감정에 뭐 휩싸이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네. 내가 여기 휩쓸리지 않고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네. 그게 우선 훌륭한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이게 별거 아닌 줄 알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고 엄마가 네. 애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어른이 애가 뭐 하는 거 가지고서 자기가 흔들립니까? 아니죠. 아이고 제가 지금 저런 애 좀 달래줘야지 이러든지 저거 좀 지나다가 뭐 그러고 말지 네.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마음자리에서 보면 돼요. 괜찮네요. 좀 엄마로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렇게 약간 해보니까 무늬만 괜찮은 엄마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리고 본인의 품이 굉장히 큰 줄 아셔야 돼요. 네. 이걸 알아보는 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군요. 맨날 이 방송으로만 듣다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엄마가 이제 제가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저희 엄마가 친구들이 오면 이제 방을 내주고 엄마는 방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들이랑 앉아있으면 그 방에 꼭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엄마 이제 그만 나가 이러면 같이 놀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그때 중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 이렇게 유치할까 왜 이렇게 어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이제 내가 이제 엄마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마 나이가 돼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던 생을 보니 우리 어른의 세대는 당신의 얘기를 하고 살 수 없었던 세대고 그냥 그 책 속에 있는 삶이 엄마의 삶이었었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래서 한 번도 친구와 뭔가를 나누거나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던 게 당신한테도 그게 이제 답답하고 깝깝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엄마가 내 옆에 있다면 나쿠님 이제 엄마를 이제 엄마가 좀 성장하고 엄마가 독립하려면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거는 강한 바람보다 따뜻한 햇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도끼 뭐 강하게 이렇게 해서 뭐 갑자기 전사나 투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네.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키우려면 자양분이 있고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쿠님도 우리 엄마가 좀 어리다라고 여겨지는지 뭐 무릎을 치면서 이제 공감하셨던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봐 주세요. 엄마는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친구한테, 네. 왜 친한 친구한테 우리 나중에 그런 거 꼭 하자, 막 이런 비밀 약속도 하고 비밀 네. 일기장 쓰는 것처럼 엄마에게 그렇게 물어봐 주면 아마 엄마도 그런 관심을 평생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작 당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거였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딸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엄마가 좀 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지는 그런 시간을 그야말로 엄마가 가지시면 엄마가 이렇게 그런 감정의 기복에 그런 폭도 좀 줄어드실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딸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네. 이렇게 가장 가깝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독립이면서 이제 아주 깊은 의존, 의지하는 게 되는 거죠. 참 아름답네요.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내 딸에게 그런 걸 요즘에 받는 게 네. 아이가 힘들거나 어려워하거나 이제 그럴 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그 최선을 이제 해서 위로를 해주니까 우리 딸이 나에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엄마 맨날 우리만 위로하는데 엄마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부럽죠? 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네. 네. 정리하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네. 나오기 전에 너무 긴장했는데 지금 되게 편하고요. 일단 네, 정리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도 해봐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제가 깨부져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전만큼 또 그렇게 다운됐구나 하고 자책을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희망도 생기고 약간 재확인도 한 느낌도 약간 들고 한 방에 이렇게 좀 도움이 확 되는 계기가 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과 현상과 실제 내용이 정반대인 경우 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철없는 어른과 속이 꽉 찬 아이 이런 조합 참 많이 보는데 그 어른도요 아이를 기를 때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죠. 그거 뭐예요? 그 매파. 매파와 비둘기파. 비둘기. 평화주의자와 폭력도 불사하지. 네. 그런 공격적인 그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는 비둘기파가 장기적으로 아주 유대 관계도 잘 맺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얼핏 생각이 난 건데 막 철없이 떼쓰고 막 이런 아이를 막 이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그럴 때 참 골치 아프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어른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걔를 갖다가 막 그냥 윽박 지르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건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그것이 이제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걸 봤는데 제가 이제 하는 절에 어떤 이제 스님이 계신데 그 아이의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왔던 한 6살, 7살 정도 된 꼬마 여자아이가 왔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막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떼를 막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고 있는데 이 스님이 이 아이를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예쁜 아이가 왜 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아이가 왜 이래? 하는 소리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평상시에 떼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 거예요. 내가 막 떼를 쓰고 막 이렇게 미운 짓을 하고 있는데 넌 예쁜 아이다. 그러니까 순간 자기가 얼마든지 예쁜 아이가 될 수 있고 예쁜 아이일 수 있다는 자각이 든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 막 그 욕구 좌절 막 가지고 불만이 있던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라면 이 정도의 관용,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이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거, 깨쳐줄 수 있는 거, 이 정도의 지혜로움과 너그러움 같은 걸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낙후님도 그런 좀 멋진, 기왕이면 어른인데 그런 어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 나누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지요? 한 분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오늘 굉장히 자발성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저는 우리가 굉장히 잘해서 볼륨이 없어서 네, 버닝아웃 시킨 거야. 싹 평정돼 버렸어. 네. 그러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럼 그렇게 해석할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할까요? 그러면? 예, 윤 선생님 소감. 네. 역시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형태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가족이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훈훈하고 따뜻하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족이 기쁨을.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러면 좋은데 네. 이제 고약한 건 뭐냐면 가족이니까 훈훈하고 따뜻해야 된다.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또는 문학 작품 속에나 이런 데서 이제 그려지는 모습들 네. 그런 걸 보면은 실제하고 다른 게 참 많잖아요. 네. 아주 옛날에 그 서울의 달이라는 네. 드라마 있었어요. 네. 한석규가 그걸 떴죠. 네. 네. 그 드라마를 아는 분은 연령대가 근데 그 드라마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재벌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랬는데 그 서울의 달 그거는 서민들의 삶을 그냥 사실적으로 많이 비춰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률이 엄청났거든요. 그게 네. 공감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으로 뭐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이런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좋은 거고 굉장히 막 좋은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그걸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출발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이래야 돼 하고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것에 맞춰가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갖고 답답해하고 좌절한다면 그거는 계속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하나도 이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마음을 좀 비우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걸 책임지면서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진다 하는 것이 꼭 나한테 손해인 것만은 아닌 게 상대방, 각자 자기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맡길 줄도 아는 거죠. 그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굉장히 애정이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 사이에서 무관심이 문제겠지만 가족에게서는 사실 지나친 관심이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연도 보면은 이제 가족 관계에서 막 상처 있고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관심을 받으면 받은 만큼 또 못 받으면 못 받은 만큼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기대 이것을 현실 내가 닥쳐 있는 그대로의 현실 이것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현실에서부터 출발할 때 꼭 부족하고 나한테 못마땅한 점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주어졌던 오늘 아까 이제 그 피치님 피치님이 이제 감상을 얘기하면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감사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두 분이서 싸우셨으면서도 이혼 안 하고 이 남매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하셨던 것부터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가장 마음이 순수해졌을 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낙훈님 네. 예, 나오셔가지고 자칫하면 내가 좀 아쉬울 수도 있었는데 한 건 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해도 굉장히 빨리 하시고 네. 정말 이렇게 쿨하게 네. 즐겁게 쿨하게 그 별칭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 항상 상담을 하거나 집단을 하거나 할 때 보면 그렇게 느꼈어요.
방스님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라는 얘기 옆에서 보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그 순간에 빠져 있고 취해 있고 가장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입니다. 지금 피로감이 하나도 없어요. 불 꺼진 후에도 어떨지 모르죠.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뭐 이런 거. 저 이제 오늘 그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정리해서 좀 특이하게 오늘 공개 방송이니까 네. 공개 방송의 묘미를 살려서 한 두세 분 정도한테 오늘 여기 같이 참여하시면서 어떤 소감?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런 소감 얘기를 듣는 거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겠죠? 예, 소감 말씀해 주실 분 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해가지고 집에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일을 컴퓨터로 하면서 항상 이걸 틀어놓고 이렇게 1회서부터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빠져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공감을 못하지만, 이렇게 두 선생님들이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예전에 겪었던 감정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아, 나도 저래서 저런 감정이 생겼고, 나도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어디 여행 갔다가 힘들지만 그래도 저녁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참석을 했는데, 아까쯤에 이제 저는 이제 기대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항상 그것 때문에 되게, 인생이 조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기대치는 항상 여기 있는데 난 항상 저 밑에가 있어가지고 항상 내 기대치에 안 미치면 괜히 이제 아까 거기서도 썼지만 막 자아 비판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결국 안 되겠구나. 근데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 방송을 1회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그런 훈련을 계속 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사연 많이 안 와도 계속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저처럼 들으면서 치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뭔가를 그냥 옛날에 고민했던 거라도 이렇게 메일로 한번 적어볼까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 해주시고 오늘 두 분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먼저 나오셨던 피치님 얘기 속에서 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뭐 감정 표현이 어렵다거나 그런 부분이랑 이제 자기 마음대로 조금 생각하는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뒤에서 들으면서 나도 저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발성 같은 게 생겨서 되게 오늘 또 도움이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팟캐스트를 듣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왜 더 많이 이렇게 차여지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딸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부가 참 많이 싸웠고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근데 전 이런 걸 깨달은 것이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너무 고맙고 기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딸이 뭐 사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우울증을 이렇게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참
걱정도 되고 했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또 본인한테는 참으로 너무나 미안하고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만 했지만은 이 구체적인 책임이라든지 인격적인 이런 부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그 후유증이 큰지 이런 것을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많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얘기 같은 거 들으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구경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희망적인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선생님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피치님 아버님이신데, 그죠? 아까 그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그 자체도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 따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만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이렇게 고마워하시고 하시는 이런 모습, 그걸 보면서 뭐 지금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고 하지만, 그건 뭐 머지않아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컥했어요. 예. 저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순간 좀 마음이 경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자신을 낮출 줄 아시는구나. 저렇게 훌륭한 아버님을 두고 계신데 따님이 잘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정말 가족 잔치네요. 마지막에 가서 사는 것 같아요. 활용점청. 예. 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종교 찬양가 중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물주께서 이 사랑은 실천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구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에 당신이 직접 다 못 다니시니까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머니를 심어 놓으셨대요. 그럼 아버지들이 서운해 하실라나. 그래서 어버이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그게 사랑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존중하십시오. 때로는 내 그릇이 좀 더 커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야말로 억지 춘향인데 그냥 존중한다면 이해는 그냥 따라오는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붙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거 우리부터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책을 저희 공개방송 할 때마다 하늘눈 출판사의 최진우 사장님께서 책을 협찬해 주세요. 그래서 가져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원하시는 책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개방송이 여기에서 100명이 되는 날이 시작이라고요? 네, 그날 시작하는 걸로. 네, 100명이 돼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고요. 이제 11월이고 12월에 또 이제 저희 또 공개방송 준비할 때는 좀 더 즐겁게, 좀 더 가볍고 유쾌하게 연말 파티도 겸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네. When we're together
주